안녕하세요, 조슈아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카이브 사이클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티나죠? 뭐가 티나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비디오를 이제 매일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되는데 오늘 방금 하나 찍고 또 찍는 건데 티 많이 날 거예요. 똑같은 비니 쓰고 샤워 안 하고 얼굴 눅눅하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래서 이제 최대한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어 놓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카이브 사이클이라 그래서 탄수화물 사이클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살 빼는 방법인 건데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고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몸에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아니고요. 그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제 실제 대회 나가시는 선수들 바디빌더 선수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저도 이제 카이브 사이클링을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가까이가 됐는데, 지금 저희 집 강아지 좀 울지만 왜? 일로 와. 일로 와. 왜? 일로 와. 와, 일로 와. 비디오 찍을게. 좋아? 응? 너도 카이브 사이클링 할래? 응? 아무튼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주가 됐는데 벌써 한 2kg 가까이가 빠진 것 같아요. 3주에 2kg면 저 같은 경우 많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산소 꾸준히 하고 제가 칼로리 거의 한 2,300칼로리 먹고 있고요. 근데 이제 칼로리가 항상 바뀌어요. 이제 이게 카이브 사이클이라 해서 제가 이제 바로 설명해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200g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날은 운동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중간적으로 하는 날이 있고, 그다음에 약하게 하는 날이 있고, 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에 맞춰서 이제 그 탄수화물을 변형시켜서 먹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과학적인 논리로 입증된 거 하나도 없는 거고요. 브로사이언스예요. 저도 주변에서 들은 거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제 대회 나갈 때 썼던 방법을 쓴 걸 저는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버 중에서 유명한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스티븐 쿡이라든가 뭐 미국 유학생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제가 누구 말하면 누군지 다 아실 건데, 뭐 스티븐 카우라고도 있고, 스티븐 카우 같은 경우가 이제 칼브 사이클에 대해서 제대로 다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 이 사람이 하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일단 이제 탄수화물 먹는 날을 다 정해놓는 건데, 그래서 어느 날은 아예 안 먹고 어느 날은 굉장히 많이 엄청난 양을 먹고 어느 날은 이제 적게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 200g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일주일로 잡는 거예요. 이거 다이어트는 하루하루 내가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이 다이어트는 일주일의 다이어트 계획을 잡아놓는 건데, 월요일에 제가 200g을 월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200g씩을 먹어야 1,400g을 제가 흡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수요일 날은 운동을 주로 쉬는 날이 많단 말이에요. 수요일에 쉴 때가 있고, 뭐 목요일에 쉴 때가 있는데, 그럼 쉴 때 내가 200g의 탄수화물이 나오면 이게 몸에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별로 필요 없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그 필요 없는 탄수화물은 이제 몸에 지방으로 가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보시고 맞으시면 따라 하시면 되고, 안 맞으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훌륭한 바디빌더들 중에서도 이제 카이브 사이클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탄수화물 사이클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 이제 뭐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탄수화물 사이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몸에 맞으신 걸 찾아가면 되고요. 저는 이게 좀 살이 빨리 빠진다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월요일 저 같은 경우 이제 200g의 탄수화물을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150g. 그래서 월요일은 제가 가슴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중량을 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탄수화물이 있어야지 운동이 돼요. 그래서 200g을 먹는데 한 150g 정도를 이제 운동하기 전에 이미 먹어놔요. 그래서 내가 운동할 때 뭐 얼마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를 먹어야지 제가 무게를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등하고서 이두하는 날. 화요일은 이제 등하고 이두하는 날인데, 등하고 이두하는 날 같은 경우는 한 150g이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150g을 넣고 수요일날 100g을 먹어요. 수요일날 내가 운동을 쉰다고 했을 때 50에서 100g 사이. 그래서 그건 상황을 봐서. 그다음 이제 목요일은 다리하는 날인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리는 유산소랑 다를 게 하나 없어요. 다리는 유산소도 굉장히 그 칼로리를 굉장히 많이 빼기 때문에 다리하는 날은 저는 다리하는 날 400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닌 건데,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요, 이게 이제 지방으로 바로 축적되지 않고 그냥 이제 분배물로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쓸 만큼 쓰고 안 쓰는 건 다 이제 분배로 나오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에 익숙하게 되시면 이제 몸의 이제 메타볼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한 번에 갑자기 먹었다가 이제 안 먹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갭이 있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몸에서는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 이만큼 먹었다가 그날은 이만큼 먹었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이만큼 먹겠지 하는데 이만큼 안 먹고 이만큼 먹게 되니까 이만큼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게 논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에서 이제 변화가 이게 느껴지고 이제 그 목요일 날 내가 400g을 먹으면 금요일 날에 제가 한 150 정도 먹거든요. 그럼 막 배고프고 막 힘도 없고 막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150g 아무튼 400g을 먹는데 저 400g 어떻게 먹냐면 뷔페 가서 내가 근데 몸에 해로운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스시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스시고 저는 그게 친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나가서 먹는 게 저는 스시 말고는 없거든요. 거의 피자 안 먹은 지도 이제 꽤 오래됐고 뭐 햄버거 먹은 지 이런 거 먹은 지도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제가 먹는 건 이제 스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일주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되게 그래요. 바디빌딩이라는 게 몸 좋아지는 것도 다 좋은데 이제 내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아쉽긴 하지만 이제 뭐 이런 걸 포기해야지 이제 얻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시가 몸에도 좋고 나가서 먹는 게 괜찮다고 해서 이제 먹는데 저는 이제 히바츠라 그래서 이제 에이시안 그 이제 동양인 음식점인데 동양인 음식점에 가서 10불 정도 내요. 그래서 팁까지 다 해서 10불 내는데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스시가 있는데 질이 좀 떨어지지만 그 스시는 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밥 이렇게 쫙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롤 있고 그런데 제가 롤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게임하는 롤은 싫어하는데 먹는 롤은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 그냥 5톱씩 먹거든요. 그래서 가득 싸요. 막 여러 개 가득 싸는데 그러면 거의 400g 좀 넘어요. 400에서 500g 사이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탄수화물 거기서 다 채워요. 그냥 그날 아침 굶고 점심 딱 가서 그렇게 먹고 뭐 단백질은 거기서 대강 봐서 뭐 스테이크를 갔다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우는데 저는 그래서 뷔페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한 400g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운동을 하러 갑니다. 밤에.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나면은 그래도 또 막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참아요. 400g 한 번에 먹고 그 뒤로는 전 탄수화물 아예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요일이 되면은 배가 엄청 고파요. 내가 그만큼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배가 덜 고파야 되는데 아침부터 이제 막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저는. 근데 이제 탄수화물을 150g으로 나눠서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은 100g 그 다음에 한 토요일은 100g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은 또 100g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유산소도 병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사이클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다 이제 더해 합산을 해보면요 이제 200g을 제가 매일 먹으니까 1400g을 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1400g을 먹어요. 똑같이 1400g을 먹는데 이제 방법만 달리하는 거고 저는 이제 골을 이제 그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 목표를 하루에 세우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만큼 먹을 거다 일주일 동안. 사람 몸이라는 게 이제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살 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뭐 적당히 뭐 말라가고 장근육 같은 걸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잘못된 거 하나 없어요. 내가 몸이 커지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몸 커지시면 되는 거고 장근육 갖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고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그냥 좋게 서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다 각각의 그 자리가 힘든 거거든요. 내 몸 커지고 싶다 해서 커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장근육 갖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운동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나보다 작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나보다 크다고 해서 막 쟤 뭐 약물했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오늘 탄수화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탄수화물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를 설명해 드리면 이제 세우세요. 일주일에 탄수화물치를 세우는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말했지만 이제 기초대사량 어떻게 구하는지 구하는지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기초대사량을 구하시고 거기다 300을 더하세요. 한 운동 하루에 뭐 200에서 300칼로리 태운다 생각하시고 300을 더하시고 플러스 500이니까 그냥 800을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수했는데 한 분이 좀 고쳐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잘 까먹었던 게 제 웹사이트에서는 이제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나오는데 좋아 스탑 이제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이라든가 이제 기본 웹사이트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00을 더하신 상태에서 탄수화물, 지방 이제 그 나누실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나누실 건데 40, 40, 20이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요. 탄수화물 40%, 지방 40%, 죄송합니다. 탄수화물 40%, 단백질 40%, 지방 20% 이게 괜찮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탄수화물을 구하셔서 일주일치를 다 합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많이 필요한 날은 많이 드시면 되고 이제 안 필요한 날은 이제 최대한 이제 적게 드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경고는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몸에는 좋다고 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몸에는 그렇게 해롭지도 않은 건데 이제 몸에 그렇게 좋다고는 안 하니까 일정량의 탄수화물을 계속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카르브 사이클이라고 쳐보시면은 엄청난 정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먹되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는 건데 탄수화물을 곡식빵, 곡물빵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런 밀가루를 굉장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밀가루를 최대한 피하시고 몸이 달라지시는 걸 느낄 거예요. 절 믿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그런 걸 피하세요. 밀가루 피하시고 빵 최대한 피하시고 주로 쌀을 이용하시고요. 우리는 쌀의 민족이잖아요. 쌀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쌀을 최대한 많이 드시고 제가 흰쌀보다는 이제 보리쌀 이런 거 먹으라고 오늘 말 안 할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흰쌀을 좋아하기 때문에 흰쌀 먹어도 큰 지장 없고요. 오히려 저는 흰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흰쌀 드시되 빵만 좀 많이 피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이브 사이클 좀 해보시고 이제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밥을 3끼 먹잖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날 3끼를 먹고 화요일날은 밥을 2공기를 먹고 수요일은 1공기, 만약에 쉰다면 수요일날 1공기 먹고 대신 이제 탄수화물을 고구마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건데 밥 대신 고구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구마라든가 감자로. 근데 감자 막 이렇게 큰 거 말고 이만한 거 있잖아요. 적당한 거, 주먹만한 거. 그런 걸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그렇게 딱 이제 맞아 떨어지실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탄수화물 사이클링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코멘트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여러 날 동안 못 올린 거 죄송하다고 하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 2개 올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뭐 몸이 작아지는 건지 뭐 모르겠는데 일단 그 목표를 세우시고 그걸 따라가시면 돼요. 남 말 신경 쓰지 말고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왜 이렇게 몸이 뭐 살이 쪘어요? 이런 거 다 신경 끄시고 내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몸무게 목표를 세우시고 그거에 따라 따라가시면 됩니다. 남 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열심히 운동하시고 여러분 벌써 이제 한 150명 가까이가 제 거 구독 중 해주시는데 너무 한 분 한 분 또 감사하다고 하고 싶고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고요. 카카오톡 답변 못한 것도 몇 개 있는데 이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제가 이제 시험 기간이어서 그런 거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질문 있으면 꼭 주세요. 감사합니다.